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치 투자는 모두 장기 투자? NO! 밸류밴드 하나면 중단기 매매 타이밍도 완벽히 잡아낸다. 밸류밴드 창시자 신가치 투자의 혁명, 여러분의 성공 투자 길라잡이, 나무누 멘토의 워렌 버핏 2.0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주말을 책임지고 있는 나무누 멘토입니다. 2주 만이네요. 지난주에 못 빼서 너무너무 섭섭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소강 상태인데요. 최근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이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뭐 기분도 좀 착 내려앉고요. 소주 한 잔 탁 생각나는데, 이게 심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분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근데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네요. 어떤 거냐면 빨간색 옷을 입으면요, 이러한 축 처진 게 달라진답니다. 아드레날린도 분비가 되고요. 굉장히 활기찬 어떤 리듬을 찾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우리 비 오는 날에는 이 빨간색 아이템 어떨까요? 자, 본격적으로 나무누의 대박 플러스 시즌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 신청 방법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전화번호 02-3153-2611에서 2번입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이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www.sen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법 관련한 궁금한 내용이 있다거나 포트폴리오 전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올려주세요.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끝난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가요, 12.4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056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 또한 3.83포인트 강세 보이면서 566.35포인트 기록되었습니다. 환율은 좀 많이 떨어졌어요. 5.90원 떨어지면서 1017.70원으로 이제 마감이 되었네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의 훈풍이 좀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에 월요일 빼고 조금 흐름들이 갈 듯 가지 못하고 계속 좀 밀려 내려왔던 흐름들, 전일 같은 경우에는 또 다소 많이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좀 우려를 하셨을 것인데요. 일단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 옐런의 연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수가 이렇게 좀 강하게 올라갔다는 것은요, 시장의 리스크는 현재의 지수보다 훨씬 더 작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샀느냐? 외국인들이 샀죠. 자, 외국인들 좀 매매 좀 체크해 보면은요, 이번 일주일 동안에요, 외국인들 보시면은요, 18일 딱 하루죠. 30억을 매도한 이후에 1,800억, 2,300억, 그리고 1,000억 정도 순매수가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았는데, 어저께 좀 특이한 점은요, 선물에서요, 12,000계약 순매도가 나왔거든요. 지금 이제 선물에서 우리 최근에 보면 12,000계약 순매도가 나올 때도 있고, 순매수가 나올 때도 있고, 굉장히 투기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외국인들이 매매에서 느끼는, 포인트는요, 어떤 거냐면, 원래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유럽계 자금이 대규모 올리면서 시장을 끌어올릴 것이다. 제가 이런 부분을 6월 달부터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50, 70, 절대 밀리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2200까지는 계속 달려가는 장이다, 이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유럽계 자금이 집행한 금액은 1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얘네들이 보통 들어오면 한 6에서 7조 정도 집행을 하는데, 지금 5조를 거의 집행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수가 어느 정도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가 이렇게 잡히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어느 외국인일까 하고 들다 보니까 이거 웬걸 아시아계 자금이에요. 일본, 중국이 마구마구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신나게 사가지고 빵 올렸다가 이익 실현하고 나가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거는 사가지고 올리기도 전에 막 일본계하고 중국계가 담아버리니까 얘들이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흐름들이 지금의 수급에서 종목들이, 지수는 좀 올라갔지만
최근에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이 그렇게 우리가 아는 종목이 올라가던가요? 삼성전자가 가요? 현대차가 가요? 어느 한 종목이 가는 종목이 없어요. 근데 지수는 올라가는 느낌이 든다고요. 저 옐로우칩 중심의 장세가 나타나고 있고, 대형주는요, 이리 보세요. 선물 가지고 계속 흔드는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 이 흔든 다음에 중요하겠죠.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떨어진다가 아니라 흔든 다음에 사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 초대형 핵심 블루칩들이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계속 끊임없는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주가가 방향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충돌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죠. 왜냐하면 시장 대비 이들 종목이 저평가된 상황이 이제 뭐 한 2주 이상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죠? 바닥에서 싸게 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가격이 좀 비싸도 사겠다라고 하는 매수세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좀 음원주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어요. 음원주들이 뭐 CJ ENM부터 시작해서 뭐 소리바다 관련된 종목들, 뭐 네오제 인터넷 이런 종목들 굉장히 큰 강세를 보였는데, 여튼요, 코스닥은 이번 한 주 동안에 흐름이 좀 좋았어요. 그죠? 그래서 어느덧요, 어디까지 왔느냐? 전고점까지 왔네요. 지금부터가 이제 최대 고비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570포인트 살짝 넘어가는 구간이 가장 이제 힘든 구간이 될 것인데, 문제는요, 지금 코스닥이, 이번 8월 달 들어와서 거래소보다 굉장히 강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거래소에서 이러한 한 단계 상승 이후에 손바뀜이 일어나는 동안에 치고 받고 싸우고 있는 동안에 코스닥은 외국인들의 전장터가 아니죠. 그러니까 나홀로 달려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의 저항대에 이제 봉착한 타이밍에 거래소가 다음 주에 또 돌아서 나가게 되면 코스닥은 좀 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거래소가 가면 코스닥이 쉬고 코스닥에 가면 거래소가 쉬고, 사실은요, 거래소가 가면 코스닥이 쉬고 거래소가 안 가니까 코스닥이 가는 이런 구조다. 그럼 거래소가 다시 달리면 코스닥은 또 쉴 수밖에 없다. 이런 시속 게임의 대응 전략들 잘 세워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보면 전부 다 어떤 놈은 오뚜기 같은 이런 어떤 내수 종목이죠. 이번에 최경환 경제팀의 내수 경기 부양, 그죠? 내수 경기 부양이 바로 이런 종목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결국 뭐냐면 수출 중심의 핵심 블루칩들은 지금 한 단계 올라갔다가 다 거의 다 제자리에 내려와 버렸어요.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환율도 다시 좀 떨어지니까 좀 위기 아닌가? 방향 전환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의 충돌이었다. 이 충돌이 마무리되는 시점, 그리고 내수 관련 종목들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조금 부담이 되는 시점에서는 옮겨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요, 이 핵심 블루칩군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어떻게 될까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다음 주는요, 다시 우리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기대를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고요. 이제 지난 제가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AS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우선 한섬, 그리고 도레이케미칼, 퍼시스, 세종공업, 그리고 SKC, 그리고 현대차, S-오일, 그리고 금호타이어. 자, S-오일은 지난주에 이제 매도 사인 보내드렸었고요. 금호타이어가, 손절매가 또 터치가 되었네요. 그래서 두 종목에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이 한섬의 지금 목표가가 터치를 했어요. 29,500원을 제가 목표가로 설정을 했었는데, 뭐, 3만원이죠, 지금. 터치를 했는데, 더 갈 자리가 더 있다는 거죠. 그림 한번 보시죠. 저의 밸류밴드죠. 이제 적정 주가까지 이제 왔어요. 근데 이제 왔는데, 지금 트렌드가 어떤 트렌드죠? 네, 내수 중심의 종목들이 자기 길을 가는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섬, 처음에는요, 현대백화점에서 한섬 인수하고 나서 한섬이 1년 동안 수익이 안 나고 그래가지고 이거 뭐, 인수 잘못한 거 아니냐 이랬었는데 지금 전혀 다르죠? 지금 분위기가 한섬 같은 경우에는 신규 브랜드, 신규 매출 계속 창창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레벨업 하겠습니다. 32,500원 정도까지는 뭐 무난하게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도레이 케미칼 같은 경우는 원래 수처리 부분에서 이 도레이
그룹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도레이 케미칼도요, 섬유 들어가 있죠. 이 섬유 부분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번 강세를 보였다가 쭉 미끄러졌다가 지금 다시 어느 자리죠? 적정 주가 자리에 와 있죠. 그럼 적정 주가 자리에 와 있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도레이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제가 설정해드린 목표가 바로 왔죠. 이 종목은 참 인연이 많네요. 그죠? 지난번에는 우리 작년에도 제가 10,000원에 추천해가지고 15,000원까지 50% 가까이 수익률이 나왔는데, 그래서 지지난주죠. 추천해가지고 또 이렇게 벌써 12%가 나왔으니까 이 종목은 제가 샀다면 올라가는 이런 종목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목표가는 한 14,000원 정도, 13,750원 이 정도 잡으셔도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퍼시스인데요. 가구도요, 따져보면 내수죠. 가구도 내수 종목입니다. 최근에 흐름 어땠습니까?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죠? 적정한 밸류에이션 통과를 해서 이제 본질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향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요거는 목표가가 35,000원이었잖아요. 지금 33,750원. 요거는요, 35,000원 오면 매도하셔야 됩니다. 목표가 상향 없어요. 자, 꼭 기억하세요. 퍼시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35,000원 오면 매도한다.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요. 세종공업, 네, 좋아요. 흐름 아주 좋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놀고 있는데, 이 그림 보면 깜짝 놀라울 정도로 좋지 않습니까? 밸류밴드 자체가 우상향 완전히 가고 있죠. 실적 좋겠다, 시장의 인정가치 좋겠다, 이런 종목은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어요. 탄력적으로, 계속적으로 보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익 또한 계속적으로 3분기에도 기대되는, 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니까요. 계속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SKC도 흐름이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현재는, 1.8% 정도인데요. SKC도 한번, 매물대, 소위 말해서 이제 평가에서 일정 부분 매도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충분히 자기 자리를 지켜내면서 이제부터 자, 다음 주가 좀 기대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니까요. SKC 흐름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가 제가 비장의 승부주인데요. 저의 비장의 승부주, 현대차가 보시면은, 이야, 이렇게 좋은 밸류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이 바닥에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제가 설명해 드리냐면요. 납득이 안 갑니다, 납득이 안 가. 근데 이러한 납득이 안 간다는 게 주가가, 초대 해운주가 굉장히 납득 안 가는 주가에서 굉장히 오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금은요, 이러한 흐름들 이후에 어느 한쪽에서 손을 놓아버리는, 즉, 투기적인 흐름에서 손을 놓아버리면 적정한 가치를 평가해서 매수하는 집단들이 강하게 매수 들어올 것이고요. 그러면은요, 이거 굉장히 빨리 달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현대차, 기아차,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실 때 계속 환율 이야기 나니까 안 좋은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이해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근데 하루하루 주가가 가지 못하니까 그런 약간의 부정적인 뉴스에 여러분들이 말려드시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보유하셔야 됩니다. 자, S-오일입니다. 참 이 안타까운 종목이에요.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종목인데요. 자, 이때까지는 자리를 어느 정도 자기 자리를 충분히 지켜내다가요. 최근에 이제 연 3일 급락이 들어왔어요. 이게요. 어떤 거냐면 바로 낙인 물량 때문에 그래요. ELS 낙인 물량이 터져 나오면 증권사들이 ELS 해지 물량들을 다 털어내 버리거든요. 그게 지금 이틀 동안 지금 급락이 들어왔던 이틀 동안에 한 10% 하락하는 동안에 약 90만 주 가까이 나왔어요. 근데 90만 주가 증권사가 팔았잖아요. 이 증권사의 이 S-오일 매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90만 주 파는 게요, 9만 원에 사가지고 4만 5천 원에 던진 거예요. S-오일이 2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던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거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종목은요, 꼭 요 종목하고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낙인이 걸려가지고 급락이 들어온 종목의 그 이후의 흐름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삼성증권인데요. 여기 이 그림 보이시죠? 이때의 상황 보이시죠? 급락이 들어왔죠? 삼성증권. 이때 뭐가 걸렸냐? 낙인이 걸렸습니다. 낙인이 걸려가지고 여기에서 살짝 더 매집의 단계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상황이 나옵니까? 오히려 막 더욱더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이게 뭐냐면 기업의 주가는요, 반드시 기업의 펀더멘탈에 기인한 건데, ELS, 낙인,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어떤 상품의 구조적인 역할 때문에 물량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순간적인 가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S-오일, 우리 포트에서는 뭐 손절매 가격이 터치가 되어 손절매가 되었지만은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대 손해보고 파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종목은 제2의 삼성증권처럼 자기의 길을 강하게 걸어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 보유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 금호타이어인데요. 원화가 강세다 보니까 사실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재밌어요. 이제는요, 저는 금호타이어를, 우리는 이제 손절매 처리가 돼서 나갔지만은 사실은요, 그 어떤 종목보다 사고 싶은 종목입니다. 여기에서는 살짝 고평가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요, 이 가격이요, 어느덧 제 하단 부분까지 정해져 있는데, 이쪽 그래프 한번 보세요. 실적이 어떻습니까? 3분기보다 4분기 더 좋아요.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종목이 이 가격이 왔다? 만원, 1250원이다. 만원 깨지면은요,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역시 제가 추천하는 밸류밴드 추천 종목은요, 사실 손절할 종목은 없어요. 다만, 우리의 룰, 그리고 규정, 종목 수가 많아지니까 손절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 저기 여기서 빠져나갔다고 손절매 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보유하세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종목은 3개월 안에 반드시 승부가 납니다. 자, 여기까지요. 제가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다 이제 AS 진행해봤고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무의 워렌 버핏 2.0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롱숏펀드 관련돼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롱숏펀드가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우리 이거 잘 활용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 이제 활용법을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꽤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롱숏펀드를 이제 활용하려면 제일 첫 번째 이제 방법이 있는 첫 번째는요. 활용법 1번 지수 박스권을 이용하자. 예. 권을 이용하자. 요거 있잖아요. 요거. 지수가요. 일단은 롱숏펀드라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는 고평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롱숏펀드라는 게 이렇게 생겼다. 페어 트레이딩인데, 고평가된 거는 뭐 하고, 매도하고, 저평가된 거는 뭐 하고요, 매수하고. 이거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는 거다. 그러면, 고평가와 저평가 동시에 왔다 갔다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팔고,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팔고 하려면, 시장이요. 어떻게 돼 있어야 좋다. 그냥 지수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 어느 한 박스권이 있어야지만 고평가된 거 팔면 어떻게 떨어지죠? 저평가된 거 산 건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요. 그래서 작년 1년 동안에는요. 어디서 수익이 많이 났다 그랬어요? 롱숏펀드가 작년에 한 평균적으로 6.9%의 수익이 발생했단 말이죠. 지수는 얼마였는데? 지수는 보합인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초에 전부 다 롱숏펀드에 가입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롱숏펀드는 작년에 지수가 어땠죠? 박스권 안에서 계속 머물렀잖아요. 그러니까 박스권 장세에서는 롱숏펀드 수익률은 굉장히 좋을 수 있다. 그렇지만 시장이 박스권을 돌파해버리면 롱숏펀드는 수익률이 좋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장세의 어떤 투자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수 박스권을 이용하자. 그러면 이제 지수 박스권에서 아무래도 효용성이 높다.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원웨이 장세, 그냥 쭉 올라가는 장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롱숏 펀드를 활용하는 거 그렇게 썩 재밌진 않아요. 근데 이것도요. 사실은 뭐 쭉 올라가는 장세는 왜 재미가 없어요? 하나를 매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평가가 더 고평가 될 거 아닙니까? 지수 올라갈 때는 고평가된 종목 그렇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수익이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박스권에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유용하고 한 방향으로 나갈 때는요. 그냥 매도 빼버리고 그냥 매수만 하는 거예요. 매수만. 좀 더 매력적인 종목이다 싶은 종목에 매수만 하는 게 수익을 좀 더 높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지수 박스권이 아니라 요것도 이용해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코스피와 코스닥을 이용해 보자. 이것도 됩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이런 말씀 해드렸잖아요. 거래소 이제 옛날 말이에요. 코스피 옛날 말이 이제 거래소인데, 거래소가 올라가니까 코스닥이 못 올라가고, 거래소가 못 올라가면 코스닥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자, 중심이 어딨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거래소가 올라가니까 코스닥이 못 올라가고, 코스닥이 올라가니까 거래소가 못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가 못 올라가니까 코스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중심은 항상 거래소 중심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시소 게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걸 좀 이용해 볼 수가 있겠네.
어떤 의미예요? 코스피가 이만큼 올라갈 동안에 코스닥이 가만히 있었다면 코스닥이 저평가죠. 그럼 코스닥 종목의 비중을 조금 높여주는 거죠. 그죠? 그럼 코스닥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거래소는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거래소가 이만큼 이제 코스닥과 거래소의 두 개의 차이가 없어졌으니까 다시 이제 이번에는 어떤가 하죠? 거래소 비중을 좀 높여보는 거죠. 그러면 거래소 쪽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고 올라가는 동안에 코스닥은 좀 쉬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코스닥 갔다가 거래소 갔다가 이거는 잘 안 되겠지만 그 안에서요 비중 조절을 한번 해보는 거. 왜냐면 시장의 어떤 주도권이요 하루 코스닥이 강하고 하루 거래소가 강한 게 아니고 한번 나타나면 1, 2개월 정도의 갭이 나오잖아요. 한 2달 정도는 코스닥이 강했다가 또 2달 정도는 거래소가 강했다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엇을 해보자? 이렇게 롤링을 좀 해보자. 그래서 비중 조절을 좀 하면서 수익을 좀 만들어가는 구조 이런 것도 충분히 활용하기가 좋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롱숏 펀드를 기본 이렇게 짝지어서 하는 투자죠. 그럼 자, 이번에 페어 트레이딩, 요거를 활용해보자. 요거는요, 요거 이야기와 그대로 동일한 내용이에요. 우선요, 자, 페어 트레이딩 하는, 요거 이제 기관들이 어떻게 하냐면, 고평가된 걸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매도한다 그랬죠. 그리고 저평가된 것은 뭐 한다고요? 매수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매도할 때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매도하지만 주식을 안 가지고 있으면 뭐 해야 되죠? 기관들은 공매도, 기관들은 외국인들은 공매도와 동시에 종목을 매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안 되는 게 있죠. 우리가 못하는 게 뭐죠? 공매도를 못하네. 공매도. 그래서 우리는요, 뭐 하냐면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저평가된 것만 매수를 하자. 고평가된 거는 우리 공매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관망. 자, 그러니까, 하나가 여기 있고, 여기 고평가된 거고, 여기가 저평가된 거다. 그죠? 그러면 요거를 갖다 원래는 요거를 매도하고 요걸 매수하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요거만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원래 간격이었는데 일정 부분 간격이 이렇게 좁아졌다든가 아니면 간격이 역전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요, 요 사놓았던 것을 이때는 이게 상대적, 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상대적 뭐 되었을 때? 고평가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었을 때 뭐 하자? 매도하고, 이제는 매도를 했죠. 그러면, 이 종목이 상대적으로 고평가가 되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 다른, 요 종목은 뭐가 된 거예요? A 종목, B 종목 하면, 처음에는 상대적인 저평가 B 종목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B 종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뭐가 싼 거죠? A 종목이 싼 거죠. 근데 우리가 B 종목을 샀잖아요. B 종목을 가지고 있다가, B 종목을 매도함과 동시에 이번에는 뭘 사는 거죠? 그냥 A 종목을 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두 종목을 비교해가지고 두 종목 중에 상대적으로 싼 걸 샀다가 이게 간격이 없어진다든가 되면 상대적으로 이게 비싸지는 거죠. 절대적으로 비싼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싸지면 이걸 팔아서 이쪽 종목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럼 또 간격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간격이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벌어졌다? 요거 팔고 요걸 사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충분히 어떤 시장이 강할 때는 같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이 올라가니까 뭐 저평가나 고평가나 같이 올라가니까 수익이 나죠. 그죠? 근데 시장이 약하다. 그러면 저평가된 종목이 좀 작게 떨어지겠죠. 손실이 좀 작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거는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항상 안정적인 수익률을 낼 수가 있다. 다만 이제 떨어질 때는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손실은요, 적게 나겠죠. 이런 페어 트레이딩을 이제 이용해보자. 그러면은 분명히 A라는 기업과 B라는 종목을 짝을 지어야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삼성전자와 현대차 두 종목을 짝을 지어가지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는데 현대차가 못 올라가네. 그럼 현대차를 매수하고, 기다렸다가, 현대차가 많이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못 가네. 그러면 현대차를 뭐하고 매도하고 삼성전자를 매수하느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현대차하고 삼성전자가 같은 일을 하는 회사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도 가고 현대차도 가고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중간에 떨어질 때도 있고 또 하나 잘 가고 하나 못 갈 때도 있고. 종목이 어떻습니까? 따로따로 놀아버리죠. 이러면 상대적인 편차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페어 트레이딩으로 이용할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종목 두 개가 같이 가는 흐름이 나와야지만
상대적인 거, 항상 계속 얘기합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걸 사고 고평가된 걸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을 짝을 저렇게 지어서는 안 되겠죠. 비슷한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비슷한 종목을 선택을 했는데 원래 A라는 종목은 이 가격이고 B라는 종목이 이 가격이라면 이 정도 간격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벌어졌다. 그럼 상대적으로요. 여기서 요만큼 주가가 차이가 나야 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났죠? 요걸 뭐 한다? 매수한다. 가격 차이가 벌어진 거. 그러다가 가격이 다시 비슷해졌다? 그럼 요거를 이제 매수하는 거죠. 요거를 매수. 요거를 뭐 하고? 매도한다. 가격차가 벌어지고 한쪽이 벌어지고 움츠리고 벌어지고 움직이는 거를 노려가지고 그 안에서 수익을 내는 거죠. 근데요, 여튼 우리는 매수했다가 올라가서 팔고 또 저평가된 걸 매수를 하는 거니까 우리는 사고 나서 파는 거죠. 사고 나서 파는 거니까 이 업종이든지 이 업종의 업황이 좋은 걸 사야 될까요? 안 좋은 걸 사야 될까요? 좋은 걸 사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좋은 걸 사야지 뭐 그 안에서 저평가 있어도 더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지. 내리 꽂는 걸 사가지고는 안 되겠죠. 좋은 업황을 고르는 게 낫다. 요까지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업황이 좋은 거를 찾아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업황이 좋은 거를 찾으려면 어떤 거요? 일단 전반적으로 실적이 어떻게 좋게 나오는 것들을 골라야 되겠죠. 그럼 실적을 좋게 나오는 것을 판단하는 아주 기가 막힌 지표가 있죠. 뭐예요? 저희의 어떤 거? 밸류밴드를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저희 밸류밴드를 딱 보니까 밸류가 막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막 이렇게 놀 거 아니에요. A 종목 이래 놀고 B 종목 이래 놀 거 아니에요. 여튼 보니까 올라가네. 그러면은 주가는 무조건 올라가는 흐름을 타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밸류밴드를 이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나 안 올라가고 있나. 그런데요, 밸류밴드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이 안 쓰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이거 무료로 풀었다 그랬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를 보시는 분들에 한해 가지고 우리 풀었습니다. 무료로 그냥 와장창 제가 빵 무료로 풀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든지 보셔도 돼요. 얼마든지 보세요. 봐서 수익 많이 내시라고 저희 다 풀어드렸으니까 밸류밴드를 이제부터 확인하시는 거예요. 확인하셔가지고 좋은 쌍을 먼저 고르자. 참 뭐예요? 선남선녀를 잘 골라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평가 및 저평가 종목을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래 가면 말로 설명하는 거 잘 모르겠죠? 실전으로 한번 제가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봅시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현대차와 기아차. 지금 파란색이요. 현대차예요. 현대차하고 기아차는요. 거의 같이 움직여요. 따로 움직여요. 거의 같이 움직이겠죠. 뭐 현대차, 기아차가 뭐 완전히 뭐 다르게 움직이진 않을 거고.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자, 지금 여기와 여기 보면 즉 2011년입니다. 2011년과 12년 거의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가 같이 움직이죠. 그러다가요. 잘 보세요. 2013년 들어오니까 기아차는 확 떨어졌고 현대차는 작게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현대차가 많이 올랐고 기아차가 이만큼 올랐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제 무엇을 이제 보실 수가 있냐면 이게 보이는 거죠.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요. 현대차와 기아차의 가격의 갭은 요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는구나. 이게 언제부터요? 2012년부터 지금까지는 이런 차이가 나오는구나. 근데 지금 딱 보시면은요. 어때요? 현대차와 기아차 간격이 이때보다는 이렇게 많이 벌어졌다가 조금씩 많이 좁혀들었죠. 그래도 지금 앞에 2011년과 12년에는 같이 갔던 거를 생각해보면 두 개 중에는 분명히 선택을 하라면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아직 기아차가 가격적인 매력은 분명히 좀 더 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죠. 이게 같이 딱 붙었다. 그럴 때는 뭐 하면 되죠? 기아차를 팔고 현대차로 사는 거죠. 기아차를 팔고 현대차로 사고. 현대차가 또 쭉 벌어지게 되면 현대차를 팔고 기아차를 사고. 자, 여기 그림에서는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두 종목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가격이 많이 벌어졌다. 여기서는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을 때는 기아차가 훨씬 더 매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여기서 현대차는 제자리에 있는데 기아차는 여기서 요만큼이라도 올랐잖아요. 이렇게 이용하는 게 바로 이 페어 트레이딩 롱숏 펀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요, 현대차 기아차 말고, 자, BS 금융지주하고 DGB 금융지주하고 보자고요. 자, DGB 금융지주 대구은행이고요. BS 금융지주 부산은행 아닙니까? 예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요, 대구은행이나 부산은행이나 보면 대구은행이 부산은행보다 한 10% 정도 비쌌어요. 10% 정도 항상 좀 비쌌습니다. 자본금이 좀 작거든요. 자, 그걸 감안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세히 보시면.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죠.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같아지죠. 예.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거의 어떻습니까? 빨간색이나 파란색이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거의 두 개가 주가가 이제는 뭐 동일한 평가를 받는 건데, 여기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를 보시면 확대를 좀 해볼게요. 제가 확대를 좀 해보면, 자, 여기를 볼게요. 여기를 보시면 지금 이 빨간색이요, 파란색 밑으로 싹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요, 상대적으로 어때요? 계속 빨간색이 밑에 있다가 간격이 많이 벌어졌죠. 그러면 매력이요, 빨간색이 매력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부산은행이 얼만데 BS 금융지주가 얼만데 DGB 금융지주가 왜 이렇게 값이 상대적으로 뭐 싸냐 이거지. 상대적으로 많이 싸냐 이거죠. 그러니까 두 개 중에 무엇을 선택한다? DGB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에 그냥 BS 올라가는 것보다 DGB 올라가는 각도가 더 빠르죠. 그러니까 뭐 BS 가지고 있는 것보다 DGB가 더 좋았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보면 또 간격이 어때요? 간격이 남는 간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남는 간격이 없어요. 아, 그러면 이제부터는 DGB 가지고 있는 매력이나 BS 가지고 있는 매력이나 두 개가 서로 살짝 달라지겠죠. 이제부터는요, DGB가 가파르게 많이 올랐으니까 DGB 가지고 있는 분들이 DGB를 팔아서 BS를 사는 이런 투자를 하는 게 바로 페어 트레이딩입니다. 아, 그러면 그냥 나는 DGB나 BS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 두 종목만 안에서 요거 가지고 저평가된 거 사고 팔고 하면 가지고 있는 전체적으로 수익이 나지만 거기에서 차익이 또 어떻게 돼요? 더 불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수익률을 좀 더 올려놓을 수 있는 투자. 이게 롱숏입니다.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투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1년을 보면 30% 벌 것도, 만약에 내가 BS를 가지고 1년 동안 30% 벌었다. 근데 BS하고 DGB 두 개만 가지고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요, 나중에 한 40%, 50% 수익이 나요. 바로 이런 투자를 활용하는 법. 이런 거 가르쳐 주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짝을 잘 지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오늘 남은의 워렌 버핏 2.0 강의 여기서 정리를 하겠고요. 이제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시청자분께서 의뢰하신 포트폴리오, 제가 점검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시간인데요. 우선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신청자 포트폴리오 보니까요, 대유 신소재가 들어와 있습니다. 1635원에 대유 신소재가 들어와 있고요. 비중은 50%. 상당히 많이 실어 놓으셨네요. 자, 두 번째 종목이 도레이 케미칼입니다. 도레이 케미칼 30% 비중을 실어 놓으셨는데요. 일단 뭐 도레이 케미칼 제가 추천한 종목인데 수익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럼 현금을 이제 한 20%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과 전화로 또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포트폴리오 보니까 대유신 소재랑, 그리고 도레이 케미칼 이렇게 가지고 계시네요. 예, 예. 일단 대유신 소재, 그 가격이 1635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언제쯤 매수하신 거죠? 물적 불안을 하고 난 뒤에 한가 맞고 나서. 네네네네. 그쯤 됐을 겁니다. 아, 예. 뭐, 최근에 사셨네요, 비교적요. 한 달이 안 됐네요. 예. 예, 그리고 비중을, 근데 많이 실어주셨어요. 원래 이렇게 종목에 조금 확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사실은 2000 초반 때 샀었다가. 예. 한 10% 수익 났었는데. 네. 갑자기 물적 불안하면서 한가 맞는 바람에. 네. 손절했다가 예. 다시 재매수인 겁니다. 아하. 안타깝습니다. 자, 제가 이거 말씀해 드릴게요. 일반 우리 사람의 심리라는 게 이렇거든요. 네. 내가 수익 난 종목은요, 다음에도 수익이 날 것이다 생각을 많이 해요, 일반적으로. 네. 왜냐면 그 종목을 잘 알고 있어서 내가 수익 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요, 수익 나서 팔았잖아요. 대부분의 경우가 잘 판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고 나면은요, 잘 안 보셔야 되는데. 우선 여기 그림 한번 보시죠. 여기 그림 한번 보시면, 대유신 소재 그림 보이시죠? 네.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2100원, 2300원 이쪽 라인 보니까, 밸류밴드가 저희 밸류밴드 뭘로 만들어진 거 혹시 아세요? 뭐 가지고 만들었죠? 혹시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재무제표 가지고 만들었어요. 예. 기업의 실적 가지고 다 만드는데, 여기 빨간색 위에 쭉 부딪히는 거 보이시죠? 예. 왠지 이 그림을 보고 나니까, 이때는 가격이 잘 팔았다 싶으죠? 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떨어진 겁니다. 지금이 이제 적정 주가가 자리까지 순간적으로 왔어요. 사실은 여기서 사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이제 떨어진 건데, 지금 보시면, 이 가운데 선이요, 적정 주가예요. 네. 그럼 지금 적정 주가보다 어떻게 된 상태죠? 떨어진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지금은 어떤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제자리 가는 단계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제자리로 가는 단계. 저평가에서 이제 다시 올라간다는 단계겠죠? 네네. 네, 이제는요,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사실은 그렇지만은요,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물적 분할한다고 해서 하한가 나왔잖아요. 네. 종목이 하한가가 나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투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 투매가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뭐 작전 세력이든 여튼 투매가 나오게 되면은요, 한 명이 파는데, 사는 사람이 10명이 돼버려요. 예. 투매가 나오면, 쭉 떨어진 상태에서 투매가 나오면은요, 100명이 파는데 한 명이 사거든요. 네. 자, 논리를 잘 들으세요. 한참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럼 주가가,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주가가 쭉 떨어지다가 이렇게 떨어지죠? 네. 네, 그러면은, 이때는요, 100명이 팔아요. 100명이 파고 한 명에서 2명이 사거든요. 네? 그런데 주가 쭉 올라가다 이렇게 떨어지죠? 예. 그러면 이때는요, 2명이 팔고 100명이 사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툭 떨어진 종목을 좀 많이 사게 되는데 사실 이게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100명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다시 한번 다 뭉쳐야 되잖아요. 올라가기 네.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아주 강한 시세가 나오기는 조금 힘들 거예요. 자, 그래서요, 제가 결론 지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보유하세요. 예. 네, 보유하시고요. 아직은 이 초록색 라인 적정 주가나 실적이 살아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욕심을 조금 시간을 두시고요. 한번 그래도 좀 시간을 두고 한번 끌고 가봐서 1,900원까지 한번 노려볼게요. 예. 대신에요, 1,900원 넘긴다고 해서 있잖아요. 뭐 2,200원, 300원 또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1,900원 오면은요, 다 매도를 한번 하세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적정 주가보다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사실은 매수 찬스이자 보유 찬스 맞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이요. 예, 도레이 케미칼인데. 도레이 케미칼 저희 추천 종목이잖아요. 몰랐었어요. 모르셨어요. 네. 요거는요, 제가 꽉 잡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작년에도요, 10,000원에 사가지고 15,000원에 매도했어요. 예. 예, 작년에
우리 대박 플러스 시간 이 시간이에요. 대박 플러스 통해가지고요. 50% 수익 만들어냈고, 이번에 네. 또 추천해가지고요. 현재 10% 이상 수익이 나 있습니다.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얼마까지 지금 보시면 밴드 자체가 쭉 올라가고 있어요.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올라가죠. 실적이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요 실적 가지고, 늘어난다는. 예? 실적 가지고 맞는 그래프라 그랬잖아요. 네. 여기 쭉 올라가면 실적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올라간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요, 조금 가져가셔야 돼요. 제가 이 목표가 13,750원 해놨는데요. 예. 일단 13,750원, 14,000원까지는요, 가져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금은 이제 한 20% 정도 보유하고 계신데요. 네. 네, 다음 주에 다 사세요. 예. 현금 남기지 네, 마시고 알겠습니다. 사세요. 지금 시장에서요, 현금 남길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시면 되고, 제가 오늘 추천해드리는 종목 사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뭐 다른 우리 서울경제TV 멘토들의 종목을 사시더라도 일단 사세요.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별로 없는 장입니다. 대신에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좋아요. 다음 주에 사실 것 같으면. 예. 네. 앞으로 수익이 좀 많이 날 수 있는 좋은 종목인들 같아가지고요. 뭐 마음 편안하게 주식 투자하셔도 되겠습니다. 늘 저희 서울경제TV 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장 저의 공약주 들어갑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자, 저의 다음 주장 승부주입니다. 다음 주장 승부주. 대박 플러스 승부주인데요. 어떤 종목이냐면요. 라면입니다. 라면. 어떤 라면? 삼양라면. 자,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 야, 삼양식품 하면 과거에 주가가 한번 뻥 하고 오른 적이 있어요. 그죠? 작년인가요? 재작년 정도가 되겠네요. 어떤 거요? 나가사키 짬뽕면 나와가지고 주가가 한번 엄청나게 올랐다가 그때 뭐예요? 꼬꼬면 나오고 그래가지고, 꼬꼬면 나온 다음에 나가사키 짬뽕, 흰라면이 대세다 했는데, 그것도 유행이 금세 가버렸어요. 그래서 주가가 다시 굉장히 제자리로 많이 내려왔었는데요. 자, 이 기업에 대한 설명도 좀 해보면은요. 일단요, 지금 삼양식품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도 많이 가보셨죠? 대관련 목장. 그 삼양인제. 그래서 평창에 있잖아요. 우리 평창 올림픽에 이제 특구 지정을 받으면서 이 삼양 목장이 이제 개발을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 이제 엄청나게 넓은 땅 개발이 된다면, 요거 뭐 상당한 부분, 그걸 전체 다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일부분만 개발을 하더라도 개발 차익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아주 좋아하는 라면이 바로 불닭 볶음면입니다. 불닭 볶음면도 있고 불닭도 있고요. 이거 안 드셔보셨죠? 무지하게 맵습니다. 이거. 아이고 이거 매워가지고요. 기절합니다. 기절해. 그래서 막 다른 라면하고 막 섞어 먹고 이러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어요. 2분기에 대박이 났죠. 그래서 라면 시장에서 작년에는요. 삼양식품이 원래 저는 개인적으로요. 삼양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연세 좀 지긋하신 분들은 잘 아시죠? 1980년대 이전까지는요, 이 농심라면, 그전에는 또 롯데라면 아닙니까? 안 먹었어요, 그죠? 전부 다 삼양라면이죠. 라면하면 삼양라면이었는데, 우지파동이 일어나고 나서 농심으로 딱 뺏긴 이후에, 완전히 거의 이제 쇠락이 길을 걸었죠. 결국 우지파동, 무죄로 나왔지 않습니까? 무죄로 나왔는데 이미 역사는 20년이 흘러 지나가 버렸어. 저는요, 그래서 삼양식품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 전문 기업이자, 뭐랄까요. 그때 그 기름도요, 농심보다 더 좋은 기름을 썼는데, 그게 분류가 안 돼 있어서 고업용 우지다. 이래 되는 케이스거든요. 이런 기업들은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라면 시장 마켓이요, 즉 시장 점유율이요, 14%까지 좀 올라왔어요. 작년에는요, 10%도 안 됐어요. 라면 시장에서. 안타까웠었는데. 삼양라면 참 맛있죠. 14%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자리를 다시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원재료 곡물 가격 계속 급락이죠. 원재료 가격이 계속 하향 안정화에 따라서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실적 추이인데요. 빨간색이 뭐냐면 항상 이제 투자를 할 때는요, 실적을 봐야 되죠. 빨간색이 매출액이고 밑에 이익이죠. 자, 이 굴곡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지금 어때요? 돌아서 나가고 있어요? 아니면 내려앉고 있습니까? 돌아서 나가고 있네? 그죠? 돌아서 나가는 자리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익도 어때요? 영업이익이 먼저, 순이익은 아직 돌아서지 못했지만 영업이익이 먼저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실적인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아요. 이런 트렌드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기업의 실적의 추이가 그 매출액 있잖아요. 매출액 보면 한 분기 뾰족. 한 분기 좋았다가 그 다음 분기 안 좋고 또 한 분기 좋고 한 분기 안 좋고 이렇게 보면은요 헷갈려요. 이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가? 자, 매출액 보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1년치요. 앞에 1년치를 다 묶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이 몇 분기죠? 3분기예요. 그러면 2분기, 1분기, 작년 4분기, 3분기의 합과 그 전 그래프는 1분기, 4분기, 3분기, 2분기의 합. 이 4개의 합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증가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이제 이 그래프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로 나타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고. 즉, 뭐냐면, 매출액의 추이와 이익의 추이를 다 터냈다. 이게요,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거까지의 데이터잖아요. 지금부터의 데이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바로 이 밸류밴드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가능하겠죠. 볼까요? 지금 첫 번째 밸류밴드 여러분들이 이제 무료로 이제 서울경제 TV 저희 클럽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방향입니다. 방향. 이 밴드의 방향이 우상향하고 있느냐, 우하향하고 있느냐. 이 방향을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어때요? 방향이 우상향하고 있네. 그러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이 그림의 첫 번째 해석. 그냥 방향만 가지고도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다? 좋아지고 있구나.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사람들이 인정하는 시장의 가치도 굉장히 실적만큼이나 우호적으로 계속 진행 중이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요, 실적만 좋아져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이 인정해주는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장의 인정 가치도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주가는요, 어떻게 되죠? 요 트렌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튕겨져 나가면 들어오죠. 또 순간적으로 튕겨져 나가면 다시 들어와요. 대부분의 경우가. 또 올라갔다가 튕겨 나오죠. 근데 보시면, 튕겨져 나가는 좋은데, 어느 선, 어디까지 내려와 있습니까? 이 중간 선, 요 선이 무슨 선이냐면, 요게 바로 적정 주가거든요. 이 기업이 적정 주가예요. 적정 주가까지 떨어져 버렸네? 그죠? 그런데 주가는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지속하고 있잖아요? 그럼 적정 주가에서는 주가가 거의 반등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죠. 거의 반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매수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요, 매매 전략 한번 세워드릴게요. 매수 가격은요, 26,000원입니다. 매수 가격, 현 가격, 바로 부근이 되겠네요. 그리고 3개월 목표가는요, 3만원입니다. 3만원. 3만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손절매 가격은요, 24,000원입니다. 손절매 가격 24,000원. 이렇게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요,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요, 이 삼양식품에 관심을 가지셔가지고요, 꼭 한번 매수하시면 좋은 수익률로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요,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주도 파이팅!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